요양원의 아침은 늘 정해진 시간에 시작된다. 오전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재활치료. 순자는 이런 단조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을 위해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의 삭막함은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순자 할머니, 오늘 물리치료실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간병인 미영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다. 순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며칠 지나면 서로 무관심해지는 것이 이곳의 일상이었다. 물리치료실에 들어서자 한 남성이 운동기구 앞에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낡았지만 정갈한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온화한 미소가 배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순자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하고 따뜻했다. 저는 현수라고 합니다. 김현수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물리치료사가 순자를 운동기구로 안내하자 현수와 나란히 운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각자의 운동에 집중했지만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무릎 수술이세요? 네, 인공관절 수술 받았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고관절이에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현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순자는 그의 태어난 모습이 신기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해 불평하거나 우울해하기 마련인데 현수는 달랐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여기 입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순자가 물었다. 저는 어제 왔어요. 아직 낯설어서. 현수는 치료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순자님은 오래 계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현수는 순자에게 운동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순자는 요양원의 시설이나 직원들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다. 묘하게도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어색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수는 순자에게 제안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혼자 먹기엔 좀 쓸쓸해서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이곳에 온 후 누구와도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현수의 진실한 눈빛을 보자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죠. 식당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자는 두 아들과 딸이 있지만 모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고 했다. 현수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가 다친 것이라고 했다. 자식들은 있지만 멀리 살고 있어서 외롭다고 털어놓았다. 아이들이 크면 다 제 갈 길 가는 거죠. 현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 다행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 남편이 5년 전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후 시간 순자는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현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순자님. 현수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저기 정원에 꽃이 참 예쁘게 피어 있네요. 코스모스 같은데. 순자도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로 가을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현수와 함께 보는 그 풍경이 혼자 볼 때와는 달라 보였다. 더 아름답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예쁘네요. 순자가 말했다. 순자님, 혹시 산책 좀 하실래요? 날씨가 좋은데. 순자는 주저했다. 수술 후 아직 걷기가 불편했지만 현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그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수는 젊은 시절 교사였다고 했다. 국어를 가르쳤는데 퇴직 후에도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주곤 했다고 했다. 글쓰기요? 순자가 관심을 보였다. 네, 별건 아니고 일기나 편지 쓰는 법 같은 거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로만 하니까 손글씨가 많이 서툴러서요. 순자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현수가 말하는 방식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빛이 특별히 따뜻해졌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간병인이 저녁 식사 시간이라며 그들을 불렀다. 아쉬움을 느끼며 일어서는 순자에게 현수가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눠서요. 저도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봤다. 현수와 보낸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현수의 미소, 그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 본 코스모스. 이 모든 것들이 순자의 마음에 작은 설렘을 남겼다. 70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던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웠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현수의 방 문 닫는 소리에도 괜스레 귀가 기울여졌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어젯밤 현수와의 만남이 계속 떠올라 잠을 설쳤던 탓이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표정이 밝아 보였다. 아침 식사 시간 순자는 현수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제처럼 함께 앉고 싶었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망설여졌다. 그때 현수가 그녀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순자님, 여기 앉으세요. 감사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현수님은요? 저도 잘 잤습니다. 현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계속 어제 대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조금 뛰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물리치료실로 향하면서 순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현수님,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 쪽이에요. 작은 시골 마을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살았어요. 순자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안동. 그 지명이 어딘가 낯익었다. 안동의 어느 쪽이세요? 풍산면 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대추나무가 많아서 대추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다 개발돼서 옛 모습은 없을 거예요. 순자는 숨을 멈췄다. 대추골. 그곳은 바로 자신이 신혼 초기를 보냈던 동네였다. 남편 일로 서울에서 내려가 2년 정도 살았던 곳이었다. 혹시 언제쯤 거기 사셨어요? 70년대 초반이요. 결혼하고 나서 교사 발령을 받아서 몇 년 살았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현수는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70년대 초반이라면 자신이 그곳에 살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그때 그 작은 마을에서 현수를 만났던 기억은 없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셨죠? 대추골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정말 순박한 아이들이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추골 초등학교라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던 학교였다.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물리치료를 하는 동안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현수 역시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혹시 그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걸까? 점심 식사 후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수님, 혹시 그때 대추골에서 살 때 동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셨어요? 네, 워낙 작은 마을이라 서로 다 알고 지냈죠. 특히 저희 아내가 사교적이어서 동네 부인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아, 그러셨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아내가 사교적이었다면 분명 알고 지냈을 텐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때 우리 부부들이 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50년 전에 그 복잡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네, 맞아요. 우리 네 명이 그냥 이웃이 아니었죠.
그들은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다. 순자는 현수의 지적이고 온화한 모습에 끌렸고 태수는 영희의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에 매료되었다. 그때 우리가 자주 함께 놀러 다녔죠. 현수가 말했다. 네 명이서 드라이브도 하고 소풍도 가고. 처음엔 그냥 친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서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게. 순자는 정확히 기억났다. 어느 가을 저녁 네 명이 함께 단풍 구경을 갔을 때였다. 남편들은 술에 취해 먼저 돌아왔고 순자와 현수만 남았다. 그때 현수가 떨어진 단풍잎을 주우며 순자에게 시를 읽어준 것이 단풍잎 시 기억하세요? 순자가 물었다. 현수는 깜짝 놀랐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현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때부터 순자님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숨겼다. 둘 다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배우자들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순자가 물었다.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우리보다 먼저였을 거예요. 우리는 참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순자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 태수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핑계도 많아졌다. 그리고 영희도 자주 집을 비웠다. 당시에는 그냥 바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보였죠. 순자가 쓸쓸하게 말했다. 서로 참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은. 그래도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현수가 말했다. 만약 우리도 그들처럼 했다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았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민호가 찾아왔다. 어머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민호야, 고생했다. 민호는 현수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다. 아버지와 다른 여성, 어머니와 다른 남성이 함께 찍힌 사진들. 뭔가 석연치 않은 과거가 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떠난 후 순자와 현수는 다시 사진첩을 펼쳐봤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현수가 말했다. 그러게요. 이게 운명일까요? 순자님, 혹시 그때 일을 후회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워요. 우리가 좀 더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월의 무게가 그 감정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오늘 본 사진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와 다른 분이 너무 친밀해 보이던데. 혹시 그때 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에게 그 복잡했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호야. 그때는 지금과 시대가 달랐단다. 그냥 이웃끼리 친하게 지낸 거야.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현수 할아버지 표정도 그렇고.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이 비밀을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복도에서 현수를 만났다. 현수님, 우리 이러다가 들킬 것 같아요. 뭐가요? 그때 일 말이에요. 민호가 벌써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현수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복잡한 심정으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50년 전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다.
대추골에서 살던 시절에 쓴 일기였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현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늘 현수 선생님이 시집 한 권을 빌려주셨다. 정말 좋은 시들이었는데 특히 사랑에 관한 시가 마음에 와닿았다. 현수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 소풍을 도왔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다.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면 태수가 요즘 자주 늦는다. 영희 언니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현수 선생님도 같은 마음인 것 같다. 일기를 읽으면서 순자는 그때의 마음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현수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와 현수는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함께 보내게 되었다.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시간까지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도 이제 그들의 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순자 할머니, 오늘 아들분이 오신다고 하셨죠? 간병인 미영이 물었다. 네, 막내가 온다고 했어요. 순자는 침대 정리를 하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순자의 막내 아들 민호가 요양원을 찾았다. 50대 초반의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빠 자주 오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깊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민호는 복도에서 현수와 인사를 나누는 어머니를 보고 궁금해했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김현수님이라고 해. 여기서 알게 된 분인데 옛날에 우리가 대추골에 살 때 이웃이었던 거야. 대추골이요? 아버지 은행 일로 내려갔던 그곳 말씀이세요? 그래. 그때 현수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어. 민호는 신기해했다.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민호는 현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현수는 정중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민호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네요. 민호가 현수에게 말했다.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그러셨나요? 현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은 정말 밝으시던데요. 식사 후 민호는 어머니 방에서 짐을 정리해 주었다. 그때 순자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민호야, 이거 좀 봐. 대추골에서 살 때 사진들이야. 민호는 사진첩을 펼쳐보며 감탄했다. 젊은 부모님의 모습, 어린 형들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추억의 사진들이었다. 어머니, 이때 정말 예쁘셨네요. 그때가 좋았지. 너희들도 다 어리고. 그때 현수가 문을 살짝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민호 씨가 가시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아, 들어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맞았다. 현수가 들어와서 사진첩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사진. 대추골에서 찍은 거예요. 현수님도 나와 계실 텐데. 현수는 한 장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이상하네요. 왜요? 순자와 민호가 동시에 물었다. 현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순자님 남편분과 제 아내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순자는 급히 사진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남편 태수와 현수의 아내 영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들 둘이 그렇게 가까이 서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아, 이건 동네 체육대회 때 찍은 것 같은데. 순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민호도 사진을 자세히 봤다. 분명 아버지와 다른 여성이 매우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여기 또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민호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그곳에는 젊은 순자와 현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었는데 순자는 현수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고 현수는 순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이것도 체육대회 때인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현수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도 이 사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민호는 몇 장 더 넘겨보다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네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부부끼리가 아니라 서로 바뀌어서 서 있었다. 순자는 현수와 태수는 영희와 나란히 서 있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순자는 사진을 보며 점점 떠오르는 기억에 당황했다.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현수가 조용히 말했다. 순자님, 우리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에게는 잠깐 바람 쐬러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다. 정원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마침내 현수가 입을 열었다. 순자님, 혹시 그때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기억하세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다. 그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다니. 저도 사진을 보니까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일기를 읽으며 떠올린 기억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선 표정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현수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그 역시 밤새 많은 생각을 한 듯 했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인사였다. 네, 안녕하세요. 순자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둘은 별말 없이 지냈다. 다른 환자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채고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걸지는 못했다. 물리치료 시간에도 침묵이 계속되었다. 평소라면 서로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날은 각자 운동에만 집중했다. 점심 식사 후 정원에서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을 텐데 오늘은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마침내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자님,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도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 정말 우연일까요? 순자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순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현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현수님. 순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그때 저는 순자님을 사랑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5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참았어요. 현수님. 그런데 우리가 참고 있는 사이에 우리 배우자들은 이미.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다. 순자도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남편 태수와 영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대축고를 떠나기 몇 달 전이었다. 우연히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요? 네.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배신감도 들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현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저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그날의 진실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네 명이 사실은 서로 바뀌어서 사랑했던 거죠. 현수가 말했다. 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태수 형과 영희는 결국 서로 사랑한다는 걸 인정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참았죠. 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순자님을 보면서도 내 마음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저도요. 현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축고를 떠났을 때 솔직히 안도감도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아쉬웠어요. 순자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50년 전 그 절절했던 마음이 되살아났다. 현수님, 그때 만약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큰 파장이 있었겠죠. 그 작은 마을에서. 그래도 적어도 서로의 마음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현수는 순자의 손을 바라봤다.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순자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순자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 70이 넘었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현수님, 이번에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참지 말고. 순자는 망설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현수는 마침내 순자의 손을 잡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님, 저와 함께 하실래요? 남은 인생을. 순자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네. 함께 해요.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본 다른 환자 하나가 수군거렸다. 저 두 분, 뭔가 특별한 사이인 것 같던데. 글쎄,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요양원 전체가 순자와 현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간병인 미영이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할머니, 현수 할아버지와 혹시? 뭐가? 연인 사이세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부정하는 순자의 표정에서 미영은 확신을 얻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다. 민호는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님과 옛날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야. 민호는 어머니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어머니, 혹시? 응. 그때 서로 좋아했었어.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럼 지금도? 응. 민호야, 어머니가 이상하니?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순자는 아들의 이해에 감사했다. 하지만 어머니,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과연 이 사랑이 마지막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며칠 후 요양원에는 순자와 현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적인 시각도 늘어났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연애야. 같은 층에 있는 김할머니가 투덜거렸다. 체면도 없어. 손자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다른 환자도 거들었다. 하지만 순자와 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고 대화도 더욱 깊어졌다. 순자님,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참았을까요? 정원을 거닐며 현수가 물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도덕적으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만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태수 형과 영희는 이미. 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 태수와 영희의 관계를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순자가 말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믿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그때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아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실행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품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순자의 큰아들 성호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50대 후반의 성호는 평소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가족 내에서 큰아들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어머니.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다. 아, 성호야. 왜 갑자기? 민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분과. 성호는 현수를 차갑게 바라봤다. 현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호야, 이분은. 어머니, 따로 이야기 좀 해요. 성호는 어머니를 병실로 데리고 갔다. 현수는 어쩔 수 없이 정원에 홀로 남겨졌다. 병실에서 성호는 문을 닫고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호야.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친구와? 친구가 아니야. 그냥 이웃이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자는 아들의 화난 목소리에 위축되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순자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성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럼 어머니가 먼저 정신 차리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하고.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성호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니? 행복이요? 이게 행복이에요?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사람들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성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회사에서? 네,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성호 씨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연애하신다면서.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일이 아들의 직장까지 알려진 것이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지. 내 아버지는. 순자는 말을 멈췄다. 태수와 영희의 관계를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내 아버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성호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 그때 대추골에서. 순자는 당황했다. 아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성호야,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갑자기 왜 그 사람에게? 그때 문이 열리며 현수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성호 씨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성호는 현수를 노려봤다. 굳이 인사할 필요 없어요. 성호야. 순자가 아들을 꾸짖었다. 어머니, 저분과는 만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요양원을 알아볼게요. 성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성호 씨,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요. 장난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심이요? 이 나이에 무슨 진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진심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성호는 현수의 말에 더욱 화가 났다. 그럼 더더욱 조용히 사셔야죠. 왜 남들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성호야, 그만해. 순자가 일어섰다. 현수님, 미안해요. 아들이. 괜찮아요, 순자님. 성호 씨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성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를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야. 순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용이라니. 현수도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성호야, 너무 심하다. 순자는 아들에게 화를 냈다. 현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양원에서 외로운 할머니들을 노리는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수는 깊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성호 씨, 저는 어머님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했다.
이렇게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다. 성우야, 나가줄래? 어머니, 나가서 좀 생각해봐. 내가 너무 심했어. 성우는 어머니가 자신보다 그 남자 편을 든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났다.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성우가 나간 후 순자는 현수에게 사과했다. 현수님,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모욕적이었잖아요. 현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님,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현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저도요. 하지만 뭐요? 순자님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돼요. 순자는 현수의 배려에 감동했다. 50년 전에도 그랬다. 현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요양원에는 낮에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순자 할머니 아들이 와서 난리가 났다더라. 당연하지.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현수 할아버지도 참 체면이 없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다. 난 좋다고 생각해.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데. 맞아.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의견은 분분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날 밤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어머니, 형한테 들었어요. 오늘 많이 싸우셨다고. 네, 형이. 너무 심했어. 형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니. 민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걱정돼요. 너도 내 형과 같은 생각이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순자는 막내 아들의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 나이도 많고 뭘 두려워하겠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 말도 그렇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현수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현수가 나왔다. 순자님? 이 시간에. 현수님.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요. 저도 그래요. 들어오세요. 현수의 방은 순자의 방과 비슷했지만 책이 많이 있었다. 역시 옛 교사다운 모습이었다. 현수님.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성급하다고요? 이렇게 빨리 마음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현수는 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다. 순자님, 우리 나이에 성급한 게 어디 있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반대하면 아이들은 결국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자는 현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위안을 받았다. 현수님은 정말 용기가 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급히 일어났다. 제가 가볼게요. 조금 더 있으세요. 안 돼요. 또 소문나면. 현수는 아쉬워했지만 순자를 보내줬다. 복도에서 순자는 간병인 미영과 마주쳤다. 순자 할머니, 현수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시네요.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도 내일이면 소문이 될 것이 뻔했다.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50년 전 대추골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사랑하지만 숨겨야 하고 행복하지만 죄책감도 드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남편도 현수의 아내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들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때 너도 나를 좋아했잖아. 갑자기 현수가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랬다. 자신도 현수를 좋아했었다. 아니, 사랑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순자는 마음을 정했다. 아들이 반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순자와 현수에 대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순자 할머니,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세요? 간병인 미영의 질문에도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다. 네, 좋아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 다른 환자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저 나이에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나. 손자들이 알면 기가 막힐 거야.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순자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현수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다. 순자님 신경 쓰지 마세요. 현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너무 심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물리치료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리치료사조차 그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물리치료사의 말에는 약간의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다. 네. 그런가요? 순자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점심 식사 후 정원에서 산책을 할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 저기 저 두 사람. 정말 염치가 없네.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나쁜 영향 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다른 가족이 맞장구 쳤다. 순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추잡한 구경거리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 순자의 딸 미숙이 갑자기 나타났다. 40대 후반의 미숙은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날은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숙아,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다. 딸에게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다. 무슨 소리니?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가 됐어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현수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미숙이 그를 붙잡았다. 아저씨도 들어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숙아. 순자가 딸을 말렸다. 엄마,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숙은 어머니와 현수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순자네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 났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라고요? 순자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미숙아,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이게 행복이에요? 남들 웃음거리가 되는 게? 현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미숙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지만. 진심이요? 이 나이에 무슨 진심이에요? 미숙은 현수를 노려봤다. 나이가 들수록 진심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럼 집에서 조용히 하세요. 왜 여기서 이런 소동을 피워서 우리까지 창피하게 해요? 순자는 딸의 이기적인 말에 실망했다. 미숙아, 너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엄마가 이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다. 순자는 더욱 위축되었다. 미숙 씨. 현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포기하세요. 미숙아. 순자가 딸을 꾸짖었다.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하세요. 미숙은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들도 창피해서 친구들 만나기 힘들어해요. 아이들도 할머니 얘기 나오면 고개를 숙여요. 순자는 손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손자들까지? 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네 할머니 요양원에서 연애한다며? 라고 놀린대요. 현수도 이런 파급 효과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다니. 미숙아. 순자는 무너질 것 같았다. 엄마, 우리 가족 모두를 생각해서라도 그만두세요. 제발요. 미숙이 돌아간 후 순자와 현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현수님.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순자님. 손자들까지 상처받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현수는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순자님이 원한다면 저는 현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그날 저녁 순자는 방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고 있었다. 특히 손자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때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순자 할머니 딸이 와서 울면서 말렸다더라. 당연하지.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이제 그만둘 것 같던데? 그래야지. 그 나이에 무슨. 순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도 자신만큼 이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 50년 전을 떠올려 봤다. 그때도 이런 선택을 해야 했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님, 우리 잠깐 이야기해요. 현수는 순자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했다. 순자님, 설마. 네. 우리. 이제 그만해요. 현수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순자님, 정말 그러실 건가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손자들까지.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아야죠. 그때처럼. 현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순자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50년 전에도 그랬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며칠 후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순자와 현수는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도 점차 관심을 거두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순자는 평소대로 물리치료를 받고 식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현수를 의식하고 있었다. 멀리서 그의 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돌아보고 싶어졌다. 현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순자와 거리를 두라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녀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했다.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간병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현수는 대충 둘러댔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순자에게 쪽지 한 장을 전했다. 순자님, 정원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쪽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다. 가족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현수를 그냥 외면할 수도 없었다. 저녁 무렵 정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다. 순자님, 요즘 어떠세요? 네. 그럭저럭요. 저는 힘들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현수도 자신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수님, 우리 약속했잖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순자님도 힘들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순자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네, 정말 힘들어요.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현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결국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리고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순자는 현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정말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 순자님, 우리 한번 나가볼까요? 나간다고요? 네, 잠깐이라도. 옛날 대추골에 가보는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그곳에 가서 뭐 해요? 우리 추억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선택한 사랑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고요. 순자는 망설였다.
요양원을 벗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혹시 누가 볼까도 걱정되었다. 어떻게 나가요? 외출 신청을 하면 돼요. 하루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나간다는 게 알려지면 그때는 그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해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가족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현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좋아요. 가봐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요양원에 외출 신청을 했다.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특별히 막을 이유도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간병인이 물었다. 네. 옛날 살던 동네에 좀 가보려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택시를 타고 대추골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설레면서도 긴장했다. 정말 가는군요. 순자가 중얼거렸다. 후회돼요? 아니요. 다만 좀 떨려요. 저도요. 50년 만에 가는 거니까요. 대추골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많이 변한 풍경에 놀랐다. 옛날의 작은 시골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신축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다. 여기가 정말 대추골인가요?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네. 하지만 많이 변했네요. 그들은 천천히 동네를 걸어다니며 옛 추억을 찾아봤다. 현수가 근무했던 초등학교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건물은 완전히 새로 지어졌다.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현수는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때 현수님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따르고 순자님도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쁘고 상냥해서 두 사람은 옛 집터를 찾아갔다. 순자가 살던 곳은 이제 편의점이 되어 있었고 현수의 집터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순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네요. 그들은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산은 예전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는 그대로네요. 현수가 반가워했다. 네, 여기서 우리 네 가족이 자주 놀았었죠. 산 중턱의 정자에서 두 사람은 앉아서 옛날을 추억했다. 그때 참 복잡했어요. 순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서로 좋아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현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정말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한 사랑이에요. 순자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현수님,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정말이에요? 네. 아이들이 반대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번에는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현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자님,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현수님이 있어서 70이 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50년 전만큼이나 아름다웠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질 무렵 그들은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순자가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요양원에 돌아온 두 사람을 본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두 분 또 함께 나갔다 왔네. 참 끈질기기도 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와 현수 모두 개의치 않았다. 오늘 대추골에서 확인한 마음이 그 어떤 시선보다 소중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진지한 톤에 긴장했다. 무슨 결정이세요? 현수님과 계속 만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할지. 그건 엄마가 감당할게. 민호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니? 물론이죠. 하지만 뭐?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순자는 아들의 걱정이 고마웠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뭘 두려워하겠어? 70이 넘었는데. 그래도
그리고 현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이니? 네. 다만 형이랑 누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설득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적어도 막내 아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와 현수는 다시 함께 식사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순자님, 어젯밤에 민호 씨와 통화하셨다고 했죠? 네, 다행히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자녀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현수는 순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뻤다. 순자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요. 현수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예요.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환자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순자와 현수는 서로만 바라보며 운동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운동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네, 서로 격려해 주니까 좋아요. 순자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점심시간 후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순자님, 혹시 우리 같이 퇴원하면 어떨까요? 퇴원이요? 네. 이제 재활도 많이 됐고, 집에서 서로 가까이 살면서. 순자는 깜짝 놀랐다. 퇴원에서도 계속 함께 한다는 것은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요? 제가 아는 곳에 괜찮은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서 각자 방을 얻고. 실버타운이요? 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서로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다. 현수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하지만 아이들도 결국은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용기를 냈잖아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선택을 이제는 할 수 있을까? 좋아요. 순자가 결심을 굳혔다. 함께 해요. 현수는 기뻐서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님,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현수님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받았네요. 그날 저녁 순자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내 어머니, 엄마가 곧 퇴원할 거야. 정말요? 다 나으셨어요? 응. 그런데 실버타운으로 이사할 생각이야. 실버타운이요? 갑자기 왜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현수님과 함께요. 전화기 너머로 성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이번에는 엄마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성호야, 엄마 말 들어봐.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성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정말이니? 네. 다만 주변 시선은 각오하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 고마워, 성호야.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큰아들마저 이해해주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수와 순자는 각자의 방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봤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순자와 현수의 퇴원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그동안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퇴원 전날 밤 순자는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처음 현수를 만났을 때의 설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가족들의 반대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랑을 선택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는 순자와 현수를 보러 가족들이 모였다.
순자의 세 자녀와 현수의 아들까지.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딸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현수의 아들 진수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고마워, 진수야. 걱정하지 마라. 요양원 직원들도 나와서 배웅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사세요. 네, 고마웠어요. 택시에 짐을 실으며 현수가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님,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현수님은요? 저야.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몇 달 동안 머물렀던 요양원이 점점 멀어져 갔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순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50년 만에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설레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군요. 현수가 감회 깊게 말했다. 네, 좋아 보여요. 입주 수속을 마치고 각자의 방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실버타운 내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순자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좀 떨려요. 왜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현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잖아요. 그래도 순자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50년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50년이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린 만큼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었다. 며칠 후 순자와 현수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여기 사람들은 어때요? 순자가 물었다. 다들 좋은 분들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다행이네요. 요양원에서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버타운에는 재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의 커플, 오랜 친구로 지내는 독신자들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자들이 있었다. 순자와 현수의 관계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자의 손자 지훈이 찾아왔다. 대학생인 지훈은 처음에는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지훈이도 좋아? 네,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세요. 순자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이니?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현수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정말 잘 챙겨주시고, 지우는 현수와도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지, 지훈아. 할머니는 내가 지킬게.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손자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현수에게 말했다. 다행이에요. 지훈이가 이해해주니까. 아이들은 빨리 적응해요. 어른들보다. 그러게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순자와 현수는 다시 대추고를 찾았다. 이번에는 가족들도 함께였다. 여기가 할머니가 젊을 때 살던 곳이에요? 지훈이 물었다. 응, 여기서 너희 할아버지와 살았어. 그때 현수 할아버지도 여기 계셨고요. 그래, 바로 옆 동네에. 가족들은 순자와 현수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두 사람의 인연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미숙이 감탄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성우도 놀라워했다. 현수의 아들 진수도 말했다.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를 가끔 하셨는데 정말 그 순자님이었군요. 대추골에서 돌아오는 길 현수가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님,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도 이해해주고,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고, 현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자님이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그들이 실버타운에 돌아왔을 때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다. 현수님. 순자가 말했다. 네.
남은 인생 다시 바꾸진 말아요.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제는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멀어져 갔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 커플의 모습이었지만 순자와 현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순자님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현수님도요? 당연하죠.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50년 전만큼이나 따뜻했다. 실버타운의 다른 거주자들도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시다. 그러게 사랑이 느껴져.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순자와 현수는 이런 말들을 듣지 못했지만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들의 행복이 더 소중했으니까. 그날 저녁 각자의 방에서 순자와 현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5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인생. 현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순자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전 내일을 기대했다. 함께 할 내일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을. 황혼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50년을 기다린 만큼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으로. 집 근처에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현수가 갑자기 말했다. 남편이 은행 일로 발령받아 온 거였는데 부인이 참 예뻤어요. 도시 여자라 그런지 세련됐고. 순자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그 부부가 자신들을 말하는 건 아닐까? 그 부인. 이름이 뭐였더라? 현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순자였나? 박순자?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현수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그 순자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아요. 지금 순자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현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부터 계속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밤새 생각해보니 그때의 박순자님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50년 전 그 작은 마을에서의 추억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정말 현수 선생님이셨군요. 순자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쩐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순자님은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남아 계시고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그때 우리 남편들끼리도 친했잖아요. 현수가 계속 말했다. 김 과장님이었죠? 은행에서 일하시던. 네, 맞아요. 그때 현수님 부인과도 친했고요. 이름이 영희님? 맞습니다. 김영희. 현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1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암이었는데.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추스렸어요. 현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순자님 남편분도 5년 전에요. 심장이 안 좋아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용히 걸었다. 50년 전 그 젊은 부부들이 이런 황혼을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때가 참 좋았죠. 현수가 먼저 말했다. 젊었고 꿈도 많고 아이들도 어려서 귀엽기만 했고. 네, 정말이요. 모든 게 처음이어서 설레기도 했고. 순자도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온통 옛날 이야기로 보냈다. 대추골의 작은 학교 마을 뒷산에서 따던 밤, 겨울이면 얼어붙던 개울, 동네 잔치 때의 추억들. 그때 우리 네 가족이 함께 소풍 갔던 게 기억나세요? 현수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팔공산에 갔었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때 순자님이 직접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나요.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 작은 것까지 기억해 주다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추억 여행을 마쳤다.
50년 만에 만난 옛 이웃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내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현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순자는 50년 전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다. 그때는 몰랐지만 현수와 보냈던 시간들이 새롭게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다. 왜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을까? 단순한 이웃 사이였다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까?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